처형 부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그러나 왜 살인을 했는지, 왜 도주했다가 사건 현장 근처로 돌아왔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사건의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남은 의문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살인과 절도 등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요. 얼마 전에 이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연민이나 죄책감 감정이 전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8월입니다. 아들이 살해당한 부모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서 사건 용의자를 제부로 특정했죠. 그 영상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귀가한 아들이 살해된 부모를 발견하기 4시간 전 식당 주변을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서성이는 남성 주목해 주시죠. 바로 이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 처형 부부를 살해한 50대 제부인데요. 주차된 차량 옆에 쪼그려 앉아 숨어 있다가 잠시 뒤 일어나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반이 지나 모습을 다시 드러낸 제부는 차량을 타고 유휴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근데 저 제부가 피해자 부부 소유의 차량을 훔쳐서 타고 도주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경주, 강릉 전전하다가 또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부산 쪽, 부산 그러니까 처형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두 부부를 살해했죠. 부산 내 식당. 그게 8월 23일이에요. 살해한 직후에는 그 두 부부의 차량을 타고 그대로 경주 쪽으로 도주를 합니다. 네. 경주 쪽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이 추적이 개시되니까 경주에다가 그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강릉으로 또 도주를 해요. 네. 그리고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4일이 지난 27일 날 밤 9시경에 부산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제 그리고 28일 날 이제 해운대에 있는 그 모텔에서 경찰이 검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도주 중에요. 경찰이 통신 내역 조회할 거를 두려워해서 휴대폰을 전부 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적발이 될 걸 우려해서 현금만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휴대폰을 켜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네. 마지막 27일 날은 휴대폰을 이제 켰다가 경찰의 통신 내역 조회에 걸려가지고 검거가 된 겁니다. 네. 왜 부산으로 돌아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범인은 꼭 현장으로 돌아온다, 이 법칙에 따른 걸까요? 그 법칙은요, 사실 쾌락살인 범죄자에 한해서 그렇고요. 아, 그래요? 이 경우는 3가지 경우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수사진의 혼선입니다. 경주에서 차를 버렸기 때문에 이미 경주에 머물렀을 거라고 수사진이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은 부산에 왔을 때 수사진들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성입니다. 자신이 부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해운대 모텔에 묵었다고 하는데요. 거긴 뜨내기 손님들 많다 보니까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세 번째 가능성은 조심스러운데요. 아마 다른 범죄를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위해서 온 거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살인을 위해서 돌아왔을 수도 있다. 참으로 끔찍한데, 일단 검거가 됐고요. 아마 경찰이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은 왜 처형 부부를 살해했습니까? 이거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검거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순순히 잡혔다고 했는데요. 또 이제 범행 동기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3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보였습니다. 아내와 싸움이 잦았고요. 싸우는 도중에 수차례 폭행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처가 식구들한테 협박 문자도 여러 번 발송했다고 하니까 아마 원한 관계에 의해서 살해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 죽이지 못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찜찜한데 결과적으로는 처형 부부만 살해했지만 처갓집 전체를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판결문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요, 올해 금년 4월이죠. 4월 술에 취해가지고 아내가 좀 늦게 귀가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의심을 넘어서서 이 아내의 외도가
외도의 그 상대방이 아내의 이복 오빠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갈등이 생겨서 이혼 직전까지 갔던 거고요. 이 사람이 자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을 행사하니까 가족들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이제 그 접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감정을 가지고 수시로 나는 이제 앞으로 가족 전체를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런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거고요. 이번 사건 범행 이후에도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죽이지 못했다. 네. 그러면 지금 처형 부부만 두 사람 살해했잖아요. 네. 가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출소 이후에도 만약에 친족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해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분노의 대상이 아내였는데 막 처형 부부를 살해하고 왜 분노의 그 뭐라고 할까 해코지 대상을 처갓집으로 돌리는 거죠. 일단 재판부는 이 사람이 망상에 빠져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망상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고의 비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범죄가 내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내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분노의 대상은 아내일 수 있겠지만 이미 다른 처형 식구들뿐만 아니라 처갓집 식구들은 이 사람에게 다 원한의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점. 지금 김목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가 범행 의지를 드러냈는데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분명히 20, 30에서 형량이 낮아지거나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정말 출소해서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위헌을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은 1심 재판만 선고가 됐기 때문에 아직 항소심도 남아있고 지금 뭐 어떻게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한다면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석방의 의지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사연까지 다시 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만약에 그것이 만약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좀 감형이 됐다 아니면 무기징역이 돼서 나중에 이제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제 접근금지 명령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쪽으로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법원은 망상에 의한 범죄다 이렇게 단정을 했지만 사실 피해자에 대한 연민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정말 놀랄만한 게 사전 준비까지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경찰은 일단은 두 사람이 사망한 사건 현장에서 이 사람이 사용했던 흉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흉기를 잘 살펴보니까 범행 직전 식당으로 들어가기 전 차 옆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거를 자기 옷 속에 넣는 게 보입니다. CCTV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범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범행 도구를 아예 사전에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등을 볼 때 이 사람은 상당히 위험범인 건 명백합니다. 네. 네. 그런데 망상 환자가 계획살인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하고 심각해지고, 적해지고 했는데요. 우리가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는 망상이 좀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망상이 어떤 현실 상황에서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만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사회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행 동기 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곡이 있을 수 있고 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계획을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실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적일 수 있고 그것이 망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시죠.